제가 네. 만민교회 다녔었잖아. 만민교회 제가 저 아시죠? 저 의심 되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 저는 진짜 남의 안 믿고 저는 의심 이성적이고 많습니다.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저는 제가 지금 밝힐게요. 음. 1998년도에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야야 아무개야. 왜? 했더니 너 여기서 혹시 내가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능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명문대생이야. 명문대생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능위원회가 그 만민교회 편 다큐를 보면은요 나와요. 나와요? 예. 쉽게 말하면은 연예인들 같이 활동하는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일을 주관하는 부서예요. 행사 같은 거 기획하고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무슨 뭐? 예능위원회. 예능위원회. 예능위원회에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에 거예요. 예능위원회가 있어. 거기는 다 상근입니다. 예능위원회 뭐 밴드들, 뭐 노래하는 사람들, 춤춘 사람들 다 상근이에요. 월급 없는 상근이야. 아 월급이 없어? 없어요. 자기도 월급 없이 다녔어? 아 나는 받았지.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내가 설명할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만민교회 스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여기 인사하고 저를 되게 이제 능력자로 소개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스카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 얼마 페이를 주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멀리 있을 때인데 교회 그 바로 앞에다가 이제 방을 한 칸 얻어준 거예요. 방을 얻어주고 세까지 내주고 저는 따로 월급 받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집이야? 네, 그 집이에요. 그 집이 뭘 하냐면 거기 하면은 98년도인데도 그 안에 보면 팀이 여러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찬양팀이라는 팀들이 한 1000여 팀이 있어요. 1000여 팀이. 그 중에 쉽게 말하면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3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팀이 여러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선교단 해가지고 팀이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제 역할이 뭐였냐면 그 팀들을 코치하는 거였었어요. 코치하고 밴드 이제 편곡해주고 가리키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친구들 노래 가리키고 소위 말하면은 일종의 PD 같은 개념을 해가지고 프로듀서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일을 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할렐루야 선교단인가 거기가 제일 탑티어 원티어 팀이에요. 그 팀부터 이제 다 이제 제가 지도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팀들하고는 되게 친해졌죠. 거기 보면은 그때 20대 제가 그때 나이가 30 안 될 때였는데 30이었어 30. 거기 20대 초중반 아가씨들이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주로 노래하고 춤추는 친구들이지. 그 친구들 중에 나중에 이제 좀 이상하게 된 친구도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 음악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딱 이제 예배를 갔는데 예배는 평범해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는 평범합니다. 그냥 보통 뭐 설교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놀라웠던 게 한 번은 그 오후 예배 때 뭐 일일붕에 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왔냐면은 인천의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감리교회의 당회장이라는 분이 왔어요. 누군지 알아? 나도 당연히 아는 사람이지. 나한테만 말해봐 누구야?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름되면 인천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였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 손에 드는 7위 안에 드는 큰 교회에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온 거야. 그분은 워낙 부흥사로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부흥사로.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해요. 일일붕에 같이 해. 그러면은 누가 봐도 보통 교회인가 보다. 그때도 교단에서는 눈치를 못 챘겠지. 아니요. 눈치를 챘어. 성결교단에서는 일단 이단으로 해가지고 성결교였어요? 물러나서 자기네 교단을 따로 차렸어요. 아 교단이 따로 있어.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에서 91년도인가 이단 판정을 하고서 독립을 했어 아예. 근데 거기에 그 양반도 받고 또 다른 더 유명한 목사도 와서 일일붕에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기성교회에 보통 교회에 그 유명한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고 가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치. 이 교회는 보통 교회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CTS인가 CBS인가에도 방송도 나갔어요.
방송도 나갔어. 설교 방송 있잖아요. 나가고 그랬단 말이지.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하는 거지. JMS랑 만민교회는 조금 달랐어. 달라요. 만민교회는 원래 이 사람도 조금 이제 교회 저기 하다가 네. 타락한 저기고 JMS는 워낙 처음부터 이상했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중간에 어떤 있었냐면은 교회 창립 행사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좀 작업 많이 할 때니까 제가 곡을 써가지고 창립 행사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곡 써가지고 팀들 노래 연습하고 해가지고 뮤지컬은 아닌데 약간 음악극식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게 대박이 났어. 아 그래? 대박이 나가지고 거기에 또 한몫했네. 이재롱이라는 사람이 이거 누가 이거 했냐 전체를 했더니 뭐 이한용이라는 사람이 작업을 해가지고 음악도 만들고 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인재라고 거기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 꼭 키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각별하게 예능면에서 잘 키워해가지고 하게 해라. 그리고 직접 또 면담도 했어요. 봐가지고 이제 잠깐이지. 그때만 해도 한번 만나려면은 줄 서 있는 거 있죠. 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뭘 느꼈냐면은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매일 기도회를 해요. 매일 기도회. 뭐 저는 뭐 가끔 가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그 바로 앞이었으니까 가끔 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데 다 너무 좋은 얘기만 들어.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근데 그 친구가 약간 뉘앙스가 그때 메시아일지도 몰라.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런 얘기하는 건데 속으로 이 친구가 그런 친구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지성인이잖아. 되게 이 친구가 나는 약간 날라리긴 하지만 걔는 그런 친구 아니었거든. 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 친구에서 메시아일지도 몰라라는 말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험칫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한 1년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에 처음 갈 때부터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뭘 느꼈냐면은 뭔가 보인대. 그 성전 벽에 뭔가 천사가 보인다는 거야. 가서 봤죠 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 다들 어머머머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인 거지. 보여. 다들 보인다는데 자기는 안 보여? 그래도 안 보이는 거지. 믿음이 있는 자만 보이겠지. 그리고는 제가 거기가 또 매일 그 집회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막 경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 내가 굉장히 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집이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야. 안수기도 받겠다고. 그 친구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여기 안수기도 받으러 와야겠다고. 와서 그 정도로. 그러면 진짜 고치고 가? 아니 고치기 뭘 고쳐. 그런 거 없었어요. 무리를 걷는다고도 했다며. 아무튼 뭐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방송에도 나옵니다. 방송에도 보면 이제 그 예능위원회 그 할렐루야 선교단 자매가 나오는데 2007년도가 6년도인가 그 자매가 폐결핵이었는데 거기는 아프면은 병원을 안 가요. 무조건 안수기도 외에는 다른 치료 받으면은 믿음이 부족한 거야. 결국에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었어 결국에는 결핵으로. 그런데 내가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는 거야.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그때 우리가 99년도에 네. 그때 우리가 연애할 때였는데 그때 그 MBC 그 그거는- 얼룩말 사건 그게 이제 99년도예요. 예, 그게 좀 전이죠. 예, 좀 99년도. 전이고. 예. 그때 MBC의 PD 수첩에 그때 일이 있어요.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돼가는 시기였어요. 했더니 저도 아무튼 거기서 저는 근데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이상한데 좀 뭔가 내가 좀 믿음이 뭐가 없어서 좀 그런가? 이상해. 나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저를 이제 그 교회로 데리고 온 친구가 찾아오더라고. 늦은 밤에.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한용아 왜? 내가 지금도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말투대로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친구가 알게 된 거야. 그리고는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하나를 달래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그 이메일 주소를 줬어요. 너 이메일 주소로 미국에서 중요한 자료가 올 거야. 그 자기 이메일 내 주소로 이메일로 받았어?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한 것에 대한 자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는 한 5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뭐 내역이 있고 막 그런 거더라고. 그 너 받으면은 네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는 그 얼마 이후에 이제 그 MBC 건이 터진 거예요. MBC 건 터질 때 저는 이제 그 사건 날 때 집에- 우리 집에서 봤잖아 같이. 집에서 있었는데 집에서 같이 봤잖아. 근데 앞에 막 그때 바깥에도 이상했어. 그 네. 교회 가까운 데였잖아.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때 아주. 막 사람들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시끄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무서웠어. 그거를 보면서 저는 거기서 사실 되게 그런 걸 느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 선해 사람들이. 거기 제가 주로 상대했던 사람들은 거기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예능위원회, 그 팀들, 밴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착해.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순박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케어해주고 길 가다 만나도 보면 그렇게 잘 웃고 이런 게 너무너무 진짜 그게 보기 좋은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처음 갔었을 때 거기에 2인자가 있었어요. 2인자. 무슨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찬양 인도 주로 하고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이재록의 처예요. 첩. 첩이야? 원래 본처가 있고 나 그때 녹음실에서 그 딸도 봤잖아. 그랬을 거예요. 이재로 목사 딸. 음. 그냥 뭐 거의 공주처럼 대하던데. 되게 네. 못생겼었는데 이름이 맞아요. 뭐였더라? 있어요. 뭐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되게 공주 대하듯이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첩이?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젊은이 하나가 그때 나이가 22, 3인가?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부각된 거, 어느 날 갑자기 떴어요. 바뀌었구나. 라이징 스타야. 잘했다. 갑자기 얘가 뭐 대원의 능력이고 예언을 하고 뭘 보고 막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집중이 돼. 떠받치는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의 포지션을 얘가 차지해버린 거지.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은 거지. 내가 2인자인데 내가 그 이재록에 내가 제일 가까운 저건데 이재록이 저 젊은 거 쫓아간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었구나 여자가. 폭로하고 나간 거야 또. 혼냈구나.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당연하게 저런 이상한 놈이라고 이제 이상한 연인이지 그래가지고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그 자매를 저 진짜 얼굴 기억나요. 거기 진짜 예쁜 애 많았거든. 예쁘고 착하고 정말 너무 순수한 애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살아온 커온 애들이야 다.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보면 나오는 초등학교 게 때부터 막 어릴 때부터 거기만 바라보고 산 애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거야. 인간도 아니지 인간도.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한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잖아 예배 시간에. 뭐라고? 교회가 하도 재정이 어려워서 거기 가서 그냥 놀 수 있는데 지랄하네. 그냥 쉴 수도 있는데 교회 돈 재정을 벌라고. 위해서 한 푼에 더 보태보려고 도박을 했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이재록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초반기에 그런 이적들이 있어요. 실제로 막 병자가 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좀 조작된 것도 있지만은 나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만민교회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랬다가 변질된 것 같고 JMS는 그냥 사탄인 것 같아. 그래서 사탄도 능력을 보이잖아. 처음부터 JMS는 처음부터 그냥 사탄의 이적, 사탄의 행적인 것 같아. 그렇더라고. 아우 보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 못 그 보겠더라. 이재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젊었을 때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대요.
도박을 좋아했는데 그 본인 이제 간증에 의하면은 그렇게 아팠대. 아파가지고 그냥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그때 어디 갔냐면은 기도원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났대요. 그러니까 초창기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수기도 한 사람이? 혹시 이름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선성 목사? 현신의 권사라고. 아 현신의 권사 알아. 나 그 사람- 용산. 응? 용산에 헌신의 권사라고 알아. 현신의 권사라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신유은사가 있다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나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늦은 나이에 신앙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다가 좀 이상해지니까 교단에서는 잘려나가고. 그러니까 초창기 그 사이비 종교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신앙에 이제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하고 이적을 이제 경험하고 하다가 좀 변질되는 이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알았어. 근데 이제 좀 변질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JMS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 내가 보니까 느끼겠더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사탄이야. 사탄. 예,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악마야, 그 뭐가 맞고 막 그러잖아요. 뭐 예언을 하고 막 그런다는 게 이거는 이 사람은 진짜 악마가 이적을 일으키는 거구나. 아무튼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 있대요. 아 진짜? 한국에. 그럼 과연 누가 메시아일까 한번 배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서 자 배틀 해가지고 이제 쇼미더 갓 해가지고 한번 하는 거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 기적, 자 미션. 저기는 안 나오나? 여기는 신천지는 안 나오나 여기는? 신천지는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만인가? 이만이죠. 이만이요. 예, 신천 이만인데. 이게 계보가 딱 있더라고. 연결돼 있고. 갑자기 독립적으로 나온 케이스가 없어요. 다 배워서 그 밑에서, 배워서 그러고 교리도 그렇게 해서 계속 다듬어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거지. 근데 걔네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당연하지만은 목적이 있어요. 돈. 네. 돈과 성착취. 정명석은 오로지 여자. 어. 그리고 그 누구냐 이재록은 돈이에요. 음. 그 돈을 계속해서 이거 했거든. 제가 그때도요 교회 내에서 밥을 팔아요. 팔아? 밥을 팔아. 왜냐면 거기 상근한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싸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반찬이 밥, 무생채, 김치, 된장국 끝. 그런데 그걸 파는데 월급도 안 준다며. 근데 싸지가 않았어. 그러면 뭘로 그 월급도 안 주고 뭐냐면은요 어떤 시스템 나도 궁금한 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지? 사람들이 나는 받아서 꼬박꼬박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성도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다질만 하면은 왜냐면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무죄 쓰잖아. 그 성도들이 볼 때는 되게 선망의 대상이라고 멋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성교사님 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뭐 좀 보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십시일반 성도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을 안 주는데 거기 상근으로 직원들하고 거기 음악하는 사람 예능위원 해가지고 한 200~300명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왜냐면 또 거기 또 버스가 100대인가 50대인가 100대인가 있었거든요. 유사 다 있잖아. 근데 제가 이제 99년도에 그 사건 터지고선 저는 딱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그때 잘됐다 하고 나왔어요. 영 찜찜했거든 계속. 잘됐다고 나오고서는 나중에도 제가 가끔 들어가 봤어요. 거기가 예전부터 홈페이지가 되게 잘 됐어. 홈페이지가. 그래서 막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보니까 여전해. 아이고, 나 그런 거 보는데 여전해.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본 것 같아. 되게 촌스러워요. 여전한데 문제는 그 여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재록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감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은 우리 생각에는 교주가 들어가면은 당연하게 와야 안 될까?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죠. 안 그러지. 핍박받는 더 결속하지. 지금은 그 딸내미가 이제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진짜? 그 딸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노릇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웃겨요. 근데 왜 그 빠지는가 사이비 사람들이 왜 빠지는 것 같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저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그걸 믿고 싶은 메이플 거지. 같은 경우에도 음. JMS 같은 경우에도 그때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음. 접한 거예요 홍콩에서. 근데 뭐냐면은 본인이 얘기하는데 가정 불화가 있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막 그랬대요. 저렇게 이쁜 애가 이쁘니까 왕따 당했겠지. 왕따 당했을까?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었지. 그 상황인데 누군가 왔어. 그게 천사같이 왔는데 느껴지지.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인물도 있고 하니까 또 홍콩에 거주한 영국 국적이더라고 보니까 영어 되지, 네, 광동어 되지, 한국에 가지고 한국말 잘해. 뭐 몇 년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완전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필연들이 다 있어 보면은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아프면은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들면은 그러면 누군가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를 기대게 되잖아요. 그럴 때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옆에서 맨날 가서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여기만큼 천국이 어딨어. 이게 전 역으로 얘기해가지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 물론 요즘에 저는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기성교회도 굉장히 크게 타격받을 거라고 봐요. 기성교회도. 그렇죠. 다를 게 뭐냐? 쟤네나 니네나 뭐가 달라? 이런 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외부에서 보면 같은 교회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잘 모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가 다 욕을 먹죠. 거기 안에 있는 실제 뭐 이제 교주를 제외한 그 핵심인들은 과연 이 여기의 교주의 이런 그런 것들이 옳다고 믿을까? 아니면은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막 깨웠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잤다고. 나중에는 알면서도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그렇게 되는 가담자들이 거지. 많은 거지. 가담자가 되고 또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아니요. 거짓이 돼 버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대다수가 생계형이라고 봐. 왜냐면 그 안에 있으면은 뭔가 이득이 있고 이권이 있거든. 그러겠지.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 음. 딱 왔는데 보니까 회사 같이 돼버린 거야. 회사에 왔는데 이 회사가 내에서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뭔가 만드는 제품이 불량이야. 좀 이롭지 부조리. 못해. 문제가 있어. 그렇다가 내가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벌써 여기 승진해가지고 지금 여기 막 어느 부장 자리를 부장이고 막 상무이사인데 보니까 이 회사가 부조리해. 뭐 노동자를 착취한다든가나 뭐 부정적인 막 그런 게 있어. 그렇다가지고 내가 이 회사 못 다니겠네. 뿌리칠 수 있을까? 못 한다는 거지. 본인한테는 특혜가 많이 그렇죠. 주어지니까. 내가 그 위치에 갔는데 나는 여기 가만히만 있어도 이득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눈 감겠지. 그러니까 타협하고. 그 상부 구조는 알지. 다 알면서 그치. 그래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꿀 빨아야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어딘데 꿀 빨아야지. 그래서 뭐 또 챙기고 결국 그러다가 나중엔 또 다 분파한다고 다시, 하더라고 예. 또. 그게 이제 근데 정말 그렇다라고 그러면 정말 나쁜 놈들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착취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굉장히 의미 있는 다큐였다. 물론 그러니까.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좀 선정적이긴 해요. 되게 자극적이고 셌어. 수위도 되게 세고 그리고 충격적인. 근데 이 충격요법이 과연 이거를 긍정적으로 나는 바른다고 보거든. 그 내용에 보면은 JBS 같은 경우는 여기를 추적하기 위해서 여기를 정말 죽이려고 그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노고 정말 테러 위협과 실제 그 테러도 반활동가 받고,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거의 실제로 생명-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왜 그랬을까? 못 그걸 불의를 보고는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다들 그 집단적으로 음. 이제 이성을 잃고서 다들
추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 활동 그 교수 같은 네. 경우는 처음에 딱 갔을 때부터 이거 아닌데 음. 말하는 게 웬 또라이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알았다고 근데 하잖아요. 아 이게 다 저기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누구는 그냥 회피하지 않고 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구나. 목숨까지 내어 던져 가족이 위협받고 하는데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사회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 이번 다큐가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 아 근데 끝까지는 못 보겠더라고. 근데 그 제임스는 워낙 이제 약간 좀 그런 상황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나 이런 음. 것들이 워낙 이제 왜냐면은 의도한 거죠. 되게 실제잖아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 알려고 하지 않지. 그리고 계속 숨기려고 좀 하고. 외면하고 싶지. 어. 알고 싶어하지 않아. 어.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도 끝끝내 뭐 표현하지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 이거 좀 더 디테일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정말 더럽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더 디테일 들어가면 더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거기도 보면은 뭐 50번을 쌌네, 뭐 따먹네 이런 표현들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나오잖아. 그 보고 있으면은 저런 비상식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거구나.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 너무 외면했다. 그런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하고 몰아내야지. 맞아.